비트코인 또 어제랑 또 뭐 크게 차이가 없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요. 음, 우리가 이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요 사항,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락해서 올리는 거. 한 가지죠. 떨어져서 지금 올려서 지금 이러고 이래 있는데요. 요 당시 이제 얘기 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변동성을 예측을 했었죠. 마찬가지도 여기서도 이제 크게 변동을 충분히 줄 거라고도 예측이 가능하죠. 어, 추락을 하더라도 어, 변동을 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충분히 예측도 되죠.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때의 분위기처럼 된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요 당시의 분위기랑 현재의 분위기는 완전히 틀리죠. 요 때는 마음이 간절했죠. 마음이 간절했죠. 누구나 다 전 지구적으로 각국의 나라들이 다 간절했죠. 팬데믹의 기간으로 인해서 그 몇 년간 전 지구적으로 완전히 뭐 문을 걸어 잠가갔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원더박질 치는데요. 오로지 돈으로 달러, 뭐 화폐, 자국의 화폐를 발행을 해서 돌린 거죠. 그래서 선진 각국은 그런 대로 견딜만 했지만 저개발 국가 3세계 남미 이런 데는 자국의 화폐가 이제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국이 세계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이제 엔데믹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올리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 그리고 여유도 있었죠. 그런 대로 힘드는 국가도 있었지만 이 세계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축인 선진국이 아직까지도 빵빵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도 몸도 뭐 재력적이면 또 일가지고 올리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나 이때 현재는 그러냐? 마음은 있죠. 마음은 올리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죠. 몸이 안 따라주고 돈이 안 따라주죠. 그 다음에 왜 몸이 안 따라주느냐? 그냥 이제 피폐해진 거죠. 마음은 간절하나 이 몸이 따라준다는 거는 경제가 움직이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이 자원 문제들이 이제 제대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거죠. 적어도 요때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패공닭품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편가르기의 일환으로 이제 그래서 자원 전쟁도 하고요, 식량 전쟁도 하고, 니 편 내 편 가르고 지금 그러고 있죠.
IT 기반, 전자, 그죠? 이런 것도 편가르게 하고 있죠. 극명하게 지금 갈려지고 있죠. 지금 식량도 그러고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이래 되면. 이러면은, 안 그래도 동서양, 지역 안 가리고, 진영을 안 가리고, 이념을 안 가리고, 수출이 마음대로 이래 되는데, 지금은 수출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반통합 난 거죠.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반통합 났고요. 한쪽이라도 제대로 수출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산국가, 뭐,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해서 전부 다 수출을 다양하게 하고요. 인건비가 상국가로, 저개발 국가로 전부 다 공장을 옮겨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물류망, 그죠? 그 다음에 자원망, 이런 것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자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공급망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않는 거죠. 재정비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자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유출해서 이거를 뭐 공산국가에 러시아나 중국으로 제한을 걸고 미국으로 자유진영으로 똘똘 지금 뭉치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러다 보니 이게 지금 돌아가겠습니까, 제대로? 그죠? 패권 전쟁이 이제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이때 분위기랑 이때 분위기는 극명하죠. 틀려지는 거죠. 이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라지고요. 그래서 이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걷는 시점이 이제 4월 29일로 보는 거죠. 4월 29일. 요렇게 보는 거죠. 분명하게 갈리는 시점. 시기적으로는 그런 거죠. 시기적으로는 1월 22일 날 실제적으로 두 번이나 상승을 끌어올렸는데요. 실패를 했고요. 실패했죠. 두 번이나. 그리고 결국은 세력들이 바닥 지지선을 포기를 했죠. 4월 29일. 29일 날. 엄밀히 더 따지면 그렇죠. 4월 29일이죠. 떨어진 거죠. 요 구간을 포기를 한 거죠. 이때 이슈를 해서 완전히 갈리는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역사적으로 보면 요 날이 중요하죠. 차트를 보면은 그렇다. 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 구간에서 돌파 하락을 하면 했을 때 구간, 요 정점 여기 4월 29일 여기죠. 요 구간. 요때 돌파 하락 신호라 봐야 되죠. 신호. 네. 여기 있죠.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요거는 트릭 떨어진 거. 요때라 봐야 돼.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죠. 요때 우리가 판단을 하라고 얘기 드린 거죠. 아니면 여기. 최소한 여기. 여기 1, 여기 1. 요거 2. 그랬죠. 요때. 4월 요때 판단을 우리가 요 판단을 하지만 요때를 했지만 요 구간 안에서 막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죠. 최소한 여기. 그렇지만 우리가 날짜를 잡으면 요 날 4월 29일 요렇게 이제 결정지 요때. 그래서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상황이 요때의 분위기가 틀리다는 이유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이게 내년 12월을 우리가 보고 이제 올해 안에 어떻게든 한번 우리가 있잖아요.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소환당하면 빠르게 소환당하자. 내년 이후에는 안 좋다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올해 안에 6, 7개월 안에 한번은 올리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점 나빠지면 이게 내년에 암울하다는 분위기가 소환당한다. 빠르게. 그래 저는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항상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3, 6, 9 늦으면 12월 내년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올해 전망할 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이게 이제 오로지 양적 완화, 양적 긴축 금리 문제에서 그다음에 세계적인 경제 문제에서 얘기를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연준 기준으로 금리 기준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이 양반이 이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도 예측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늦으면 12월, 9월, 3, 6, 9, 11을 얘기했거든요. 전쟁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쟁도 생각한 것 같고요. 6월, 지금 6월 달이잖아요. 6월 지금. 6월 달. 9월, 12월. 3, 6, 9, 12월 이 얘기가, 이 결론은 이 얘기더라고, 이 사람이. 근데, 한무지 일론 머스크 이 장난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람도 무심결에, 여기 양적 긴축, 연준 기준으로 해서, 금리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서 이제 이래 3, 6, 그런 냄새가 나던데요.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경제 전망이 이제 암흑으로 떨어진다는 거, 이거는 이제 연준하고 관계는 없죠. 세계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작년에 내년 전망할 때 늦어도 12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확 와닿습니다. 지금 사실은 확 와닿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369